근데 현지의 찐맛집을 가려면 달라요. 아 이게 아, 그래요? 네. 외야의 신혼부부라서 그 내시비과도가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떠나기 전 설렘을 확신으로 바꾸는 시간, 검색창에 나오지 않는 현지인들의 로컬 정보와 여행 고수들의 실전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 일본 여행의 모든 기록과 꿀 정보가 모이는 곳, 재팬 로그인의 호스트 김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로그인할 목적지는 바로 도쿄인데요. 오늘 이제 도쿄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로컬 전문가인, 한때는 현지인이셨지만은 지금 이제는 누구보다도 일본을 잘 아는 한일 부부 유튜버 코코아카 채널의 코코노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일본 여행의 핵심만 이제 쏙쏙 짚어주시는 일본 여행 전문가 알려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코코노입니다. 저는 알려줘 선생 채널에서 일본 문화, 사회, 역사의 맥락에서 어떤 지역이나 가게를 소개하고 있는 조 선생입니다. 네. 일본 여행에 관해서 꼭 이제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실 두 분을 잘 모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본 여행은 1년에 얼마 정도 가시나요? 저는 일본에 한 10번 정도 1년에 번이요? 일본을 한 10번 정도 1년에 가는 것 같고요. 도쿄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요즘에는 도쿄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코코님 같은 경우는 뭐 어디가 고향이실까요? 저는 치바켄이요. 치바하면은 도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곳이죠? 한 시간 정도? 옆에 있어요. 우리나라 치면 서울하고 인천 정도의 관계. 맞아요. 자, 이제 두 분을 모시고 도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요새는 정말 일본 여행 많이들 가시죠. 네. 확실히 제가 처음 일본을 갔던 게 14년 전이거든요. 2012년. 그때랑 지금이랑 확실히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들하고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한 25%?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일본 여행을 갔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일본 여행이 이렇게 대중화됐으니까 뭔가 일본 여행에 관한 트렌드도 이제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요즘엔 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좀 가깝기도 하고 뭐 엔저이기도 하고 하는 가성비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건 일단 베이스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좀 특이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약간 일본의 감성? 이라고 감성. 할까요? 네, 아날로그 감성 빼놓을 수 없죠. 네, 저도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 좀 많이 이렇게 일을 같이 하는 편인데 젊은 세대 친구들이 아날로그를 대단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를 예. 안 겪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바비님하고 저는 아날로그도 이제 겪어보고 디지털도 좀 겪어보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아날로그를 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네. 일본에 대해서 특히나 G세대로 내려가면 갈수록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좀 볼 수 없는 약간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많고 약간 아날로그 그런 느낌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실히 좋아해서 더 자주 가는 게 아닌가.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내적 친밀감도 좀 있지 않아요? 뭐 보면 이제 귀면의 칼날이나 이제 뭐 그다음에 주술 회전이나 네. 체인소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일반인도 보는 이걸로 가지고는 뭐 덕후라 할 수 없다. 네. 일반인이다라는 정도까지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된 컨텐츠를 체험하러 일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도쿄를 갔었는데 고치더락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대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네. 거기 나온 이제 현장들을 약간 뭐랄까요?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네. 해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혼자.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일본의 각 지역들을 소비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요즘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세 번째가 디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디깅이 뭘까요? 네, 디깅이라는 게 약간 좀 자기의 취향을 파고드는 그런 여행을 많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술이라든지 막 말씀하신 뭐 성지순례도 거기 들어가지만 그다음에 건축, 그다음 미술 이런 쪽으로 자기의 취향만 파는 그런 여행들을 요즘엔 정말 많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도쿄가 거기에 딱 맞는 도시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갔을 때는 신주쿠, 시부야, 뭐 아사쿠사 이런 데를 가는데 그다음 두 번째 갔을 때는 딱 자기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여행 동선을 짜가지고 그쪽으로 파고 가는 그런 여행들을 확실히 요즘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럼 코코노님은 어떠세요? 그 옛날에는 약간 대도시를 많이 가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 오사카나 도쿄. 근데 요즘에는 소도시? 약간 스키장 유명한 곳을 가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예전에는 그냥 관광으로 그냥 갔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깅, 내가 원하는 나의 취향인 것을
찾아서 그런 방식의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컨셉과 카테고리를 잡고 돌아다니는 여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도쿄잖아요. 도쿄로 여행을 갔을 때 받는 느낌도 예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14년 전에는 그냥 그 자체로만 하더라도 너무 새롭고 신나고 화려해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두 분은 그러면 도쿄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도쿄는 좀 되게 다층적으로 다양한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쿄 보면은 긴자 다르고 우에노 다르고 아사쿠사 다르고 그 전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게 뭐 도쿄라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동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상인들의 동네이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동네는 B급 감성이 넘치는 그런 동네들도 있고 해서 되게 다양성이 많더라고요. 다층적인 느낌을 항상 받는 동네이고 갈 때마다 좀 재밌기도 해요. 그 긴자나 오모테산도를 자주 가봤는데 그때는 그 예쁜 카페가 너무 많아서 거기 가서 그리고 커피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필름 카메라 가져가면서. 필름 카메라. 네네. 지세대시네. 역시. 그 와중에 도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나믹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대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함. 그런 것들이 확실히 식당이나 이제 음식점, 맛집 이런 거에도 이제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맛집을 찾는 것이 이제는 여행을 가면서 맛집을 방문하는 것이 하나의 뭐 그런 트렌드가 되었으니까요.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인스타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뭐 찾으면 계속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당장 이제 구글 맵만 켜더라도 뭐 별점 같은 거 보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집들 많고요. 근데 가보면은 한국인들만 가득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로컬 식당을 찾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기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맛집을 조금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는데, 진짜 로컬 찐맛집을 갈 것이냐,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가는 그런 곳을 갈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맛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응대가 대단히 좋은 가게를 갈 것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만족스럽냐라는 건데, 사실 구글 평점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타베로그 평점 많이 활용하실 건데, 구글 평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단히 높게 나오는 집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일본에서 살았던 곳에 바로 옆에 그냥 저녁에 조금 출출할 때 가던 오코노미야끼 집이 있었어요. 가서 이제 맥주 한 잔씩 마시고 오는 그런 단골 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렇게 음식이 막 엄청 맛있지는 않은 집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려고 다시 보니까 구글 평점이 4.9인 거예요. 4.9요. 예, 근데 진짜 평가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주인 네 분이 되게 좋기는 했어요. 예, 좋기는 했는데 좋은 분이었는데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제 교토에서는 좀 유명한 절 옆에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간 거예요. 갔는데 맛은 고만고만 괜찮고 주인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다 5점 이렇게 평점을 준 거죠. 그래서 4.9점 평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 평점은 약간 그게 좀 많이 반영돼 있어요. 외국인 버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현지의 찐맛집을 가려면 코코노님이 이렇게 끄덕해 주셨는데 타베로그죠. 타베로그. 근데 타베로그가 이렇게 요즘에 한국에서도 많이 좀 보고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평점이 좀 달라요. 타베로그 같은 경우에는 한 3.5점 정도만 돼도 진짜 맛있잖아요. 네. 제가 아는 분이 타베로그에 다니시거든요. 그 평점 체계를 너무 궁금해서 막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거 평가를 하길래 평점을 이렇게 내는 거냐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이거 평가 체계가 이게 알고리즘 같은 게 숨어 있는 건데 그게 되게 뭔가 일본에서는 믿을 수 있는 네, 평가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업상 기밀을 알려달라고 맞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죄송하게도 영업 기밀을 좀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 타베로그는 일단 터는 거는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레뷰를 한다면 일단 멤버십을 등록해야 되고 이게 그 구글 맵이랑 차이가 있는데 일본 사람이 실제로 있는 레뷰를 그러니까 일본어로 쓰는 레뷰를 보고 진짜 맛있는지 확인하고 근데 타베로그라면 일단 멤버십을 등록해야 되니까 진짜 음식이 좋아하는 사람이 쓰죠. 네. 바비님 맥주 좋아하시죠? 저는 사실 그 맥주를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모든 술 종류를 다 좋아합니다. 가리진 않아요. 네. 일본에 가면 생맥주 가면은 보통 네네. 이자카야에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예, 타베로그에 가면은 생맥주 맛있는 집만 모아서 브랜드에서 이 집은 우리가 인정한 그 생맥주 맛집이다 라고 해서 모아가지고 그거를 올려놔요.
거기 가면은 실패 없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 타베로그를 써보긴 하는데 확실히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4점 이상 되는 곳은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4점 이상은 그죠? 음. 진짜 뭐 엄청난 집들. 네, 엄청난 집인 만큼 약간 그게 가격하고 비례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비싸죠. 비싸게. 네, 4점 이상 되는 집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점심만 하더라도 2만 원 이하를 제가 못 본 것 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아예 홈페이지에서 예약 안 되고 전화로 하라든가 전화를 제가 어떻게 해요? 일본어를 잘 못하는데 근데 혹시 그럼 타베로그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맛집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있긴 있는데 약간 그 유명하지 않은 EQ라는 거 있어요. EQ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것도 예약 가능하고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도 활용은 해보질 않았는데. 이거 타베로그는 그 예약하면 자기한테 포인트가 돼요. 근데 그 포인트를 쓸 수 있으니까 일본 사람한테 너무 인기요. 뭔가 계획하고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의외성도 또 다른 재미를 주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런 의외성이 좀 더 이제 재밌는.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뭐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다가 저기 괜찮아 보이는데 약간 이런 감각으로 자신만의 감각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본이 좀 맛집에서 줄을 세우죠. 그러니까 가게들이요. 줄 서 있는 집은 실패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네. 이제 실패하시는 경험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한국 네이버 보고 그냥 가서 이렇게 먹었던 적이 있는데 쿠마모토 가서 근데 라멘집 갔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코코넛님 전혀 없어요. 눈치 너무 좋아. 눈치가 너무 좋아서 역시 사람은 이제 네, 눈치로 네, 이제 네. 간판을 보고 저 집이 맛집이다 아니다를 읽어낼 수 있어야만 이제 그런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미 셨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있고요. 이 여행을 할 때마다 자기만 아는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나 혹은 이제 유명한 곳을 좀 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방법들이 노하우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두 분 다. 혹시 이런 노하우를 좀 공유가 가능할까요? 저는 긴자에서 그 생선요? 생선구이. 생선구이. 생선구이를 페이쇼크 뭐라고 해야 돼? 정식. 전직 이거 있는데요. 거기 너무 맛있어서 진짜 사실은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긴자의 메인 스트리트가 아니라 그 약간 히가시 긴자 쪽에 있는 곳인데요. 약간 조그맣게 있어요. 근데 안을 돌아가면 자리가 엄청 많이 있고 약간 오래된 집이 느낌이고 가격도 긴자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거기는 추천합니다. 저 어디 본 것 같은데 영상에서.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저기 유튜브에서 소개했는데 사실 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맛집. 다 알려주셨네요.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인데 보통 근데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은 남한테 안 알려주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어지간하면 요새 이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가게가 있어야 다음에 저한테도 기회가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쿄를 갈 때 저는 아침 비행기를 잘 안 타거든요. 네네. 요즘에 오후 비행기나 저녁 비행기를 타는데 그럼 도쿄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은 한 오후 늦게나 저녁쯤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맛집을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첫날은 제가 뭐 일본에 살기도 했고 그냥 현지인처럼 현지에 있는 체인들을 좀 먹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첫날이니까 그래도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이니까 스시를 먹어야지 해가지고 쿠라스시나 아니면 스시로나 이런 데 가서 보통은 먹거나 하고요. 그리고 둘째 날도 뭐 빨리 안 일어나고 힘드니까 천천히 일어나서 아침에 좀 뭐 도토로나 아니면은 코메다나 아니면은 이런 키사텐이나 이런 데 찾아가지고 가서 그냥 가볍게 먹기도 하고 그런 루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는 그런데 카드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캐시백 같은 거 혜택 좀 많이 주고 해서 요즘에 현금 잘 안 들고 가니까 네, 그렇죠. 가가지고 캐시백으로 이렇게 결제하고 이번에 저는 거기 JCB가 새로 카드 나온 거 그거 저 체크카드 만들었거든요. 캐시백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루틴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좀 활용을 하려고. 확실히 JCB면은 일본에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겠네요. 그냥 일본 카드는 JCB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있기도 하고 코메다하고 뭐 스시로 이런 거 할인 캐시백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돈키호테 그다음에 돈키호테. 네. 돈키호테 많이 가잖아요. 요즘에는 거의 뭐 필수 코스가 돼버렸죠. 네. 저는 잘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사실. 저는 좋아해요. 네. 그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덩치가 커서 약간 길에 거기 돈키호테 거기 안에 네네네. 부딪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일본 간다고 하면 주위에서 뭐 좀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대부분이 돈키호테예요.
예, 돈키호테 같아 가서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뭐 이래가지고 남들 심부름하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서 사면은 캐시백 같은데 주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역시나 또 일본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로컬 맛집. 그리고 두 분만의 나름대로 이제 내가 도쿄 가면은 여기는 내 아지트다. 약간 나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역시 한국 사람들이는 술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도쿄의 시부야 미야시타파크라는 곳이 밑에 시부야 요코초라는 시부야 그렇죠. 네, 이자카야 같은 걸 몇 개 있고 그리고 유락초에 그 지하철 네네. 아래 밑에서 그런 이자카야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신주쿠에서는 고울덴가이, 시부야도 늦게까지 하는 카페도 많이 있고, 그 오모테산도에서도 약간 분위기가 있는 카페도 많이 있어요. 매장이 너무 크고 뭔가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게 있고 가구나 그런 것도 약간 특이하게 있는 그런 카페도 있어요. 왠지 내 거 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내놓기 싫으시겠지만은 오셨으면 이제 하나씩 털고 가셔야. 그 시부야에서 요로 카페바는 요로 카페반. 네, 요로 카페반. 바. 카페바, 그러니까 요로 카페바. 네, 그게 새벽에 3시까지 하고 있어서 새벽 3시까지요? 네. 사람들 집에 어떻게 가요? 택시 타고 가나? 안 들어가고 그냥 아침까지 그냥 뭔가 얘기하면서 기다리거나 그런 거. 저는 그 20대 초반 이때는 그렇게 많이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저는 사실 도쿄가 여러 가지 다층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다층적인 곳이 우에노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에노 좋죠. 가보셨어요, 방금? 아무래도 이제 그 나리타 공항에서 이제 오면은 저는 다 이제 진입점 중에 하나다 보니까 뭐 가긴 했었죠. 몇 번 갔었고 거기 저는 그 주변에 이제 있는 뭐 이름을 까먹었네요. 거기 이제 이자카야들 많이 몰려 있는 그 골목, 시장 골목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메요코요. 네네, 아메요코요. 네. 그러니까 도쿄의 가장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데가 우에노고 반대편에는 히가시 우에노라고 하는 곳에는 코리안타운도 있고요. 네. 그래서 되게 거기를 좀 좋아해요. 네. 그다음에 우에노 가면은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돈까스입니다. 돈까스요? 네, 우에노가 돈까스가 대단히 유명한데 실패가 없고요, 무조건. 네, 실패가 없고 제가 갔던 곳은 폰타온케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돈까스의 원점 같은 느낌으로 사실 돈까스의 유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전부 원조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단은 그래서 원조 같은 곳인데 조금 가격대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튀김옷이 얇아서 안에 식감이 좀 맛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천하고요. 이제 두 분한테 한 군데씩 이제 털어놓으랬으니까 네. 저도 안 털어내면 안 될 것 같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주쿠인데 이제 서쪽이죠. 니시 신주쿠 쪽에 있는 가게예요. 가게가 크진 않습니다. 시로카네야 신주쿠라는 가게인데 가게는 되게 작고 거기도 테이블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인 테이블인가 2인 테이블 정도가 한 3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바 좌석이에요. 한 10명, 12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인데 거기에 대표 메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닭가슴살 구이예요. 닭구이인데 그 거의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겉만 익혀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 약간 안에가 좀 이제 촉촉하게 해서 내는 건데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조리한 집이면 생선은 훨씬 더 잘 굽겠군. 생선 우기도 맛있어요. 심지어는 간 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를 추천하고 싶은데 추천하고 싶지만은 일본어가 어느 정도 좀 돼야 최소 일본어를 주문을 할 줄 알아야 이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아무래도 현지인들이 거의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어가 안 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쉽게도 현금 만장입니다. 또 한편으로 또 궁금한 게 사실 나라별로 식사 예절이나 식사 문화 같은 것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게 뭐 무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촉가란이랑 촉가란 이렇게 터치하는 게 젓가락으로 음식 옮기는 거요? 네네. 그게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혹시 또 다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 아까 로컬 맛집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신주쿠의 가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가 되게 작잖아요. 네네. 테이블도 작고 카운터가 있는
그런 집은 현지인들 단골 중심으로 가는 집이라는 거죠. 그런 데는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거기가 많이 알려져가지고 관광객들 때문에 현지에 원래 매일 오는 이제 단골 손님들이 못 오는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그 가게 주인의 마음을 여는가라는 건데, 저는 항상 그런 작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이제 노부부가 하시거나 또는 혼자 하시거나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되는 집에 들어갈 때는 문에 들어갈 때 무조건 오자마시마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외국인인데 오자마시마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 사람은 그래도 일본 문화를 좀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일본식으로 이야기하면 공기라고 하는데 분위기를 좀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조금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포가 형성된다고 이야기하나? 그래서 로컬의 작은 가게를 갈 때는 좀 그런 걸 신경 써요. 그 다음에 사진 찍을 때도 물어봐요. 저도요. 예, 사진 찍을 때도 저기 사진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주인분한테 물어보고 찍어요. 그럼 웬만큼 오케이를 하시는데 그냥 막 찍으면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가끔씩 영상 아니라면 괜찮은 다 그런 것도 있어요. 사진만 찍으면 괜찮아요. 영상은 진짜 좀 실례일 때가 많고요. 영상은 사전에 꼭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예, 그 오시는 단골분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일본의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시마스가 한 수인 것 같아요. 신의 한 수. 들어갈 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서비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응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문화적인 요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신경을 좀 씁니다. 저도 그 요즘에 사진 많이 찍는 거니까 그 다른 사람을 최대한 안 나오게 찍게 노력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오자마시마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뜻인가요? 신뢰합니다 느낌이 신뢰합니다. 네, 어디 방문해서 들어갈 때 이렇게 쓰는. 오자마시마스. 이게 제가 일본어를 잘하진 못하지만은 신뢰라는 거는 보통 시즈레이시마스라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오자마시마스가 더 뭔가 편하게 좀 더 이제 딱딱하지 않은 딱딱하지 않은 네네. 그런 느낌이군요. 네. 이제 두 분만이 생각하시는 여행의 꿀팁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코코님께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일본 현지에서 사셨고 일본인 현지 입장에서의 이제 여행의 꿀팁, 일본 여행의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뭐가 일본에서 유명한지 검색하고 그러면 다 나와요. 그리고 도쿄에 유명한 거나 그 뭔가 오모테산도에 뭐가 유명한 거나 그런 거에서 찾아보고. 근데 인스타를 통해서 하신다면은 이게 한국에서 한국어로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것과 일본에서 현지인들이 일본어로 검색하는 그 트렌드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일단 일본어로 왜냐면 그 한국말이라면 한국 사람한테만 유명한 것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어로 하면 그 일본에서 뭐가 유명한지 제대로 맛집이라는 뜻이 없기 때문에 예쁜 카페, 그러니까 기레이나 카페거나 오코노미야키라면 해시태그에 이 일본어로 오코노미야키, 도쿄 이렇게 치면 도쿄에서 일본 사람한테 인기 있는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커피도 그렇고, 그리고 팔페도 그 일본 음식에서 유명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약간 그 일본어로 검색하면 확실히 일본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들이 나올 테니까 그 음식명이랑 지명을 그런 식으로 같이 해시태그에서 이렇게 네네. 검색을 하면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커피만 하면 오사카 매장이거나 도쿄 매장이거나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일본을 여행 갔을 때 내가 여길 믿고 간다 있으면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긴자의 센비키야. 샌비키아는 과일 가게? 네네네. 근데 팔페가 너무 유명해서 거기 자주 가요, 저도. 여기가 되게 유명한 과일 가게예요. 과일 가게가 그렇게 유명해요?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싼 걸로 유명하다. 비싼데 거기가 이제 과일 가지고 만드는 파르페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유명하고,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잘 안 사고요. 네, 그 긴자가 보통 그 옆에가 뭐 기업이나 이런 데가 네네네. 기업 선물로 이렇게.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일본 음식점들 그리고 일본에서 먹는 음식에 대한 이런 비교도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밈이 그거죠. 일본 현지는 달라. 일본은 차원이 달라. 현지는 차원이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현지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맥주는 좀 달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저는 한국 맥주가 더 맛있다고. 한국 맥주가 더 맛있다고요? 네. 왜요? 이건 전 진짜 궁금해서 여쭤봐요. 좀 농도가 별로 없어서 일본보다. 좀 맥주의 그 좀 뭐랄까요? 그 진한 맛이 좀 적어서 좀 가벼워서. 가볍게 마실 수 있어서 저는 좋아요. 맥주는 좀 코코넛님 말씀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좀 원리주의자시네요. 예. 근데 제가 진짜 일본 가면 이제 생맥주를 첫날에 보통 먹거든요. 많이 먹는데 너무 일본 맥주가 좀 맛있기도 해서 심지어 제가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일본 맥주는 왜 맛있는가에 대해서, 생맥주에 대해서. 그래서 훨씬 저는 일본 맥주가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요즘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니네께 더 좋아 라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울도 그렇고 이제 주요 대도시에도 이제 일본 라멘을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우동집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본에서 먹는 라멘이나 우동과 그리고 한국에서 먹는 라멘과 우동과 비교해 보면 진짜로 뭐가 다르긴 한 건가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완전 이게 진심이 나오셨어. 진심이 나오셨어요. 뭔가 한국에서는豚骨 베이스로 만든 라면집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본에서는 그 간장거나 소금 그거는 많아서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간장 베이스가 좋아가지고 좀 간장 베이스로 하는 집이 거의 한국에서 좀 별 없어서 좀 많은 모르는데豚骨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스프를 먼저 드시잖아요. 그랬더니 오케이. 약간 좀 오케이. 또 뭔가 논도가 좀 필요하다. 좀 더 진해야 된다. 그리고 면도 코코노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도쿄 가면 시노쿠보 있잖아요. 거기 한국 음식 많이 팔잖아요. 네. 거기랑 한국 진짜 와서 먹은 음식이랑의 차이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항상. 특히 간장게장 완전 달라요. 네, 한국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네, 신요쿠보는 좀 약간 신요쿠보는 코리안 타운이긴 한데 약간 일본 스타일로 조금씩 하고 있어서 저는 한국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저 시노쿠보에 가서 삼겹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그래요? 네. 왜 시노쿠보에 가서 삼겹살을 모르겠어요. 저 도쿄 가면은 이제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친구들이 항상 신주쿠, 시노쿠보 이런 데서 이제 약속을 잡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호식이 2마리 치킨 이런 거 먹고 있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호식이 2마리 치킨요? 도쿄 가서 나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가끔 들 때는 있어요. 근데 그 시노쿠보 요리가 생각보다 삼겹살이 맛있어가지고 그냥 궁금했어요, 대충. 이제 코코노님의 이제 말씀에 따르면은 역시 그 나라 음식은 본토에 가서 먹어라. 진짜로 잘하더라. 차원이 다르다. 네. 차원이 다른 건 맞다. 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입장에서는요? 동의합니다. 차원이 다른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음식은 현지에 가서 먹어라. 뭐 물론 원조집을 이길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일본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모든 여행이 그렇지만은 다들 이제 예산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여행 비용을 아낄 수 있을까? 두 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런 이제 여행 비용 절감의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최대한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혜택을 많이 주는 것들 아니면 뭐 티켓 같은 것도 뭐 한국에서 좀 예약하면은 더 싸지는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서 가고 요즘의 특징은 예전에는 현금을 확실히 많이 들고 왔었는데 요즘에 한 30% 정도밖에 안 들고 왔고요. 나머지 한 70% 정도는 가서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끓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절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혜택도 좀 많이 주기도 하고 캐시백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쇼핑이나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용카드로 많이 긁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포 같은 데는 현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노포나 또는 가차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현금 좀 챙겨가고 한 3대7 정도로 비율을 해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캐시백에다가 약간 면세에다가
거기에다가 쿠폰까지 가지고 뭔가 돈키호테나 예를 들어서 그런 쇼핑하러 가면은 그게 무조건 혜택이거든요. 네,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엔 좀 그렇게 많이 맞춰가는 것 같아요. 저도 현금 거의 안 가져가긴 한데 그리고 저도 가짜폰 좋아가지고 두 분 다 이제 가차폰을 위해서 네. 현금을 들고 다니신다. 확실히 이제는 뭐 예전처럼 현금을 잘 안 쓰고 이제 카드도 받아주는, 특히나 도쿄 같은 경우는 거의 카드 안 받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이제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잘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용 절감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은 이제 JCB가 역시나 일본의 이제 결제망 대표적인 결제 카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일본 도쿄 여행을 하거나 하면은 교통카드를 꼭 만들어야 됐잖아요. 네. 교통카드 가지고 이제 카드 발급받아서 그렇게 해서 현금 충전해서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 없이도 된다면서요? 네, 뭔가 타로 교통카드 없어도 그 JCB 카드가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JCB 카드가 있으면은 컨택리스 기능으로 그냥 우리가 신용카드로 이제 교통카드 찍고 들어갔듯이 그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제는 정말 일본도 옛날에 우리가 기억하던 그런 일본이 아니라 정말 디지털화되고 있는 그런 일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본 여행의 꿀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습니다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타베로우를 먼저 봐라. 3.5 이상이어도 정말 충분하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방랑을 하는 것, 뭔가 목적지를 내가 꼭 무조건 성공하지 않고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찾아가는 거에서 의외의 맛집을 발견할 수 있다. JCB를 쓰면은 코메더 커피, 스시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돈키호테 같은 곳에 가서 이제 20% 캐시백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아쉽지만은 이제 로그아웃 시간이 왔습니다.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 분한테 나에게 일본 여행이란? 저는 일단 오늘 일본 여행 전문가로 나와서 이제 늦게나마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부담스럽고요. 네, 저는 사실 일본 여행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드는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일본 가는 게 리프레시의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콘텐츠를 만들러 일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직업상으로 가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서 약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쉬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단히 좀 저한테는 항상 즐거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 일본 여행계보다 그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뭔가 돌아가자마자 뭔가 뭐 자기만 아는 냄새거나 뭐 그리고 뭐 날씨도 그렇고 뭐 편의점 가면 일단 와 일본이다는 거 그렇고 뭐 작은 일이라도 네 감동 매번 받았는데요. 그 일단 일본의 나라가 길게 있어서 뭔가 여러 가지 기후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예를 들어 그 스키장이나 그 온천 유명한 곳이 또 있고 그런 거에 찾아봐서 가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면 혹시 바비님께 일본 여행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것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탐색하는 의미, 즐거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도쿄란 도시만 놓고 보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술관만 돌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공원만 보면 돌 수도 있고 대도시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서울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또 다르게 즐겨볼 수 있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름대로의 저에게서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현재 깊은 이야기부터 놓칠 수 없는 꿀팁까지 오늘 도쿄 제대로 로그인했습니다. 다음번엔 또 어떤 여행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만의 도쿄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